브랜딩 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위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음식 레시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게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유연성을 가진 구조를 만들려고 브랜딩이라는 게 기능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하고 내가 여기서 공사를 하고 나갔을 때 이분이 스스로 이 공간을 발전시켜 나가고 다른 층이랑도 호환성이 나중에 생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공간을 항상 계획하실 때 앞으로 생길 변수도 좀 예측을 하시고서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기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간 디렉터 김도입니다. 제가 작업했던 곳 중에서 종로 3가의 메인에 있는 한일옥이라는 공간에 왔고요. 여기는 기존의 한일장이라고 해서 저랑 같이 작업하셨던 저희 아빠님도 찍으셨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3대에 걸쳐 내려온 불고기 맛집인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3세대 경영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분이 강사하시면서 즐겁게 그리고 또 고객층을 넓히기 위한 작업을 고민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짜서 실행한 공간이고요. 보시다시피 앞에 있는 이쪽 테라스 공간은 낮이면 낮은 대로 밤이면 밤인 대로 분위기 있게 테라스의 느낌을 짰고요. 천장 부분이 스카이어닝이라고 해가지고 비용이 들지만 전동으로 열었다 닫혔다 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걸 통해서 좀 더 웅장한 느낌도 있고요. 가구나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테라스 가구가 아니라 딸이스러운 의자랑 테이블 색깔들을 선택을 했고요. 녹색이랑 골드를 좀 써서 외부에는 좀 고급스러움을 줬고요. 공사 시간이라던가 비용에서는 추가가 되지만 고급스러움을 위해서 아치를 여러 군데 형상화 시켰고요. 이태리스러운, 파리스러운 약간 그런 유럽 느낌의 톤도 되게 고급진 아이보리나 채도 있는 그린이나 골드들을 썼고요. 타일들도 좀 더 고급스러운 것들을 써서 많이 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가 포장마차 거리인데 테라스에 힘을 줬던 이유는 앞에서 포장마차에서 무드 있게 먹다 가도 다음에는 저기 가자. 저기 너무 좋아 보인다. 왜냐면 노출이 보장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거는 많이들 겨울에 사실은 이제 테라스 난로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도 제 매장을 테라스에 있는 매장들을 많이 운영을 하면서 난로만 한 진짜 10몇 가지를 써본 것 같아요. 본 김에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파티오 난로죠. 보기에 관상용으로 너무 좋지만 사실 난방용으로는 힘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쓰시면 우리가 뭐 에버랜드 가면 있는 그런 삭간 난로 야외에서 쓸 때는 그거만한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지금 겨울철에 난로 고르실 때도 목적에 맞게 난로를 잘 고르셔서 샀다가 후회하시고 다시 당근마켓 던지는 그런 매몰 비용이 발생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체적으로 또 워낙 또 감각이 있으셔서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데코를 잘 해주셨고요. 이쪽부터 보시면은 우드 느낌으로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등받이 쿠션 자리를 이쪽으로 배치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저는 좀 그 식상함이 싫어서 가운데로 몰았고요. 이것도 색깔을 좀 더 오렌지 컬러로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밤색이나 검정색 말고 좀 더 세련된 색깔로, 그 다음에 이쪽은 좀 커플석, 여기가 전체 건물로 봤을 때 드라이존이라고 해가지고 지하에서 올라오는 환기구여서 그 위에 뭘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가리는 게 아니라 약간 극장처럼 여기를 약간 아늑한 느낌이 들게, 의자 색깔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원탁으로 해서 상반되기의 느낌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오픈되어 있는 구조의 단체 부스인데요. 조명 같은 것들을 센스 있게 구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모양의 아늑한 느낌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거울에다가 바로 이 테이블을 박치시켜서 안으로 쭉 들어간 느낌이 들게, 그리고 이쪽도 똑같은 형식으로 두 개의 구조를 만들었고 손님들이 많이 많을 경우에는 이 테이블을 두 개를 연이어서 하면 통합 16명, 18명 정도의 공간이 되게끔 좀 더 아늑하면서도 닫혀있지 않아서 서빙하기도 편하고 손님들이 인원수가 항상 다양하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요새 일품진로 헤리티지라고 일품진로에서 최초 생산연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고급 술인데요. 이거는 뭐 판매하지 않더라도 입구에 이걸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싼 술도 파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줌으로 인해서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우리가 고급짐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앞에다가 이걸 배치를 해놨고요. 로고 같은 경우도 10개의 아치, 저희가 지금 아치를 총 10개를 만들어서 매장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로고도 10개의 아치를 넣어서 형상화해서 디자인했습니다. 술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일반 쇼케이스가 아니라 수평형 쇼케이스를 많이 쓰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수직형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너무 뻔하고 공짜로 준다는 이미지 누구나 알듯이, 근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집은 되게 공짜로 받는 것도 그냥 돈 써서 좋은 걸로 만들어 놨구나. 제일 기본적인 게 소주잔도 여기는 이렇게 옛날 크리스탈 양주잔, 그리고 맥주잔이나 음료잔도
다 이렇게 전용잔을 만들어 드렸고요. 근데 여기 엣지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여기 한일옥이라는 글자를 다 넣어서 어떤 메시지나 카피를 잡기가 어려워서 엣지라는 스펠링으로 의인화를 시키고 그 사람이 하는 메시지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세이브 워터 드링크 알코올도 좀 재밌게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기존의 그릴룸이라고 해서 초벌 구이를 하게끔 만들어서 예전에는 테이블에서 다 해드렸던 것들을 여기서 초벌을 해주면서 일단 효율성을,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게 들어오자마자 봤을 때 조금 똑같지만 좀 다르네? 그런 고정관념을 깨려고 좀 노력을 한 공간입니다. 상당히 많은 반전이 비주얼적으로 일어났고 이걸 통해서 고급화돼서 판매 단가도 올릴 수 있고 손님층도 늘어나고 네이버 예약, 캐치 테이블 이런 것들을 통한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하도 한번 들어갈게요. 1층이 완료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지하 1층까지 저희가 공사를 진행했고요. 기존의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매우 떨어졌었어요. 거의 어둡기도 하고 오래된 이미지여서 예약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지하 1층을 맡게 되면서 중점을 뒀던 건 1층에 왔던 손님들이 지하로 내려갈 때 내가 쫓겨난다는 느낌이 아니라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안내받는다라고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일 먼저 신경 썼던 건 이 공간 전체를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위에 있는 벽등의 이 페넌트 샹들리에를 바꿔드렸어요. 이거 하나가 나머지로 갈 수 있는 시선을 다 잡아먹어주면 많은 공사를 하지 않고서도 초입에서부터 내가 더 고급진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암시를 줄 수 있어서 샹들리에 좀 투자를 했고요. 1층에 비해서는 좀 더 연령층이 높은 층들이 좀 좋아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여기는 좀 이제 클라이언트 취향에 맞게 고르실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기존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바닥에 이런 데코 타일이나 논슬립도 좀 더 짱짱하게 깔아서 사고가 나는 걸 좀 예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벽면을 보면서 들어온 다음에 내려오시면 지하 공간을 이렇게 단체 공간이 가능하게끔 세팅을 해놨고요. 이게 무빙월이라고 해가지고 공간을 두 군데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30명 단위, 40명 단위 두 개를 하이브리드로 돌릴 수 있어서 기존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한 팀이 앉으면 인원수가 30명이어도 전체를 대관해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군데로 나눠서 행사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장의 매출 효용성에도 테이블 회전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똑사무 세미나 영상 많이 보였을 텐데 이쪽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스크린 켜고 이쪽에서 진행을 하고요. 행사 모양에 맞게 이거를 다 바꾸고 있어요. 여기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구조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만들어진 가벽, 방바닥 좌식으로 쓰실 때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 까내고 하느라 철거에 좀 많이 시간이 든 케이스입니다. 이쪽에는 중간에 서빙 테이블을 만들어서 팀이 양쪽이어도 다 서브하기 편하게 해놨고요. 이 안쪽에서 동일하게 벽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고요. 다 트였을 때는 전체 8, 90명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까지 나옵니다.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1층보다 더 효자 공간으로 변한 게 기존에는 여기가 공간이 좀 올드하다 보니까 단체 예약이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에 단체 예약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호텔처럼 깔끔한데 호텔 가격보다는 낮고 인원은 뭐 다양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처 지금 종로의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예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예약되어 있는 매출은 사실은 인원도 조절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음식량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진율에서 좋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하 1층이 사실 엄청난 효자 역할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뿌듯한 매장입니다. 한일옥 같은 경우는 건물 소유주시기도 하지만 이 8층 전체를 구성해 나가는 것까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하 1층의 역할, 1층의 역할, 2층의 역할, 3층의 역할, 또 4층의 역할까지도 이게 자연스럽게 서로가 시너지가 나는 구조가 되게끔 활용도랑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다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이제 행사장, 식사 안 하고 세미나나 회의하시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앞팀이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뒷팀은 먼저 회의를 하고 앞팀이 빠지면 내려와 식사를 하는 구조를 해서 하루에 만약에 한 팀밖에 못 받았던 공간에서 두 팀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구조로도 쓸 수 있게끔 건물 전체의 활용도를,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면 밥도 먹고 옥상 가서 뭐 루프탑도 즐기고 이 모든 구성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브랜딩 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위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음식 레시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게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층에서 파는 음식을 만들 때도 옥상에서 만드는 음식이랑 어느 정도 호환성이 있어야 되고 8층이 문 방향이나 테이블이라던가 가구를 살 때도 1층이나 지하 1층 호환성이 있어야 서로 어떤 행사 용도와 인원수에 따라 서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을 가진 구조를 만들려고
많이 고민을 해서 브랜딩이라는 게 기능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하고 내가 여기서 공사를 하고 나갔을 때 이분이 스스로 이 공간을 발전시켜 나가고 다른 층이랑 제가 작업하지 않은 다른 층이랑도 호환성이 나중에 생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을 짜고 있는데요. 공간을 항상 계획하실 때 앞으로 생길 변수도 좀 예측을 하시고서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기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계신 중입니다. 너무너무 모범생 같은 매장이라 꼭 한번 소개하고 싶었고, 종로 3가에서 모임하실 분이라던가 고깃집이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모습을 보고 싶으실 때 한번 레퍼런스로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